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인조반정인데요. 자, 인조반정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인조반정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인조반정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겠죠. 일단 인조반정은 광해군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왕인 인조가 즉위됐던 과정에서 일어난 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광해군이 왜 물러나고 인조가 왕이 됐는지 그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죠. 자, 또 하나는 우리 조선의 전체적인 임금을 보면 군으로 끝나는 임금이 크게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연산군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광해군이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왕위를 다 맞추지 못하고 도덕적인 모순이나 아주 폭군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중간에 물러나게 되는 왕에게는요, 아주 불명예스럽게 군이라는 칭호를 붙이죠. 자, 광해군도 결국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광해군의 중립외교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광해군의 중립외교예요. 중립외교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세력들은 붕당 중에서 서인이라는 세력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키는데 그들은 아주 골수적인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자의 입장에서는 명과 친하게 지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의리를 지키고 명분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후금과 교류하면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적절한 중립외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인조를 비롯한 서인 세력이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지고 이 광해군을 몰아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광해군에게는 굉장히 큰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자에서 왕으로 왕위 계승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총애하는 동생을 죽이죠. 영창대군을 살해합니다. 물론 이 영창대군은 자신의 친동생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인데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창대군을 살해하게 되고요. 영창대군의 어머니이면서 자신의 계모였던 임목대비를 유폐시키죠. 이런 과정 속에서 서인은 이 광해군이 동생과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동생을 살해하는 아주 인륜적인 행위를 거둔 군주다라고 또 비판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인조반정의 주도 세력과 그들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인조반정의 주도 세력은 광해군을 중심으로 했던 붕당 세력이었던 북인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던 세력이죠. 가장 중요한 건 서인 세력이 주도했고요. 일부 남인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은 서인이 주도해서 인조반정을 일으켰구나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들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실시합니다. 중립외교라는 것은 명과 후금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리기를 하면서 조선의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죠. 그러나 이 서인 세력은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대외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들은 성리학자죠.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명나라와의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대외 정책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했던 대외 정책은 명과 친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후금 세력을 배척하는 대외 정책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친명배금의 원칙을 가지고 대외 정책이 운영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서인들의 친명배금 정책을 비교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중립외교와 광해군이죠. 친명배금, 인조를 비롯했던 서인 세력들이죠. 어떤 내용상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명과의 관계입니다.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했기 때문에 명나라하고도 여전히 교류했습니다. 명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명을 도와주기도 했죠.
그렇다면 후금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죠? 마찬가지예요. 후금에 대해서도 친선을 도모하면서 그들과도 싸우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이 인조를 비롯한 서인 세력의 친명 배금 정책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죠. 친명이라고요. 명하고는 상당히 친하게 지내죠. 특히 명나라에는요,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나라가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었죠. 이것에 대해서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명나라를 도와주려는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죠. 반대로 후금에 대해서는 이들을 오랑캐로 여기고요. 이들하고는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게 됩니다. 이들이 배척한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후금의 미움을 사게 되고요. 결국은 이들 세력이 조선에 침략해 들어오게 되는 두 차례의 호란을 겪게 되는 배경을 마련하죠. 우리가 이 정도 구도에서 이 두 개의 내용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인조반정과 인조반정의 주도 세력과 대외 정책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중립외교와 인조반정의 그 친명 배금, 그러니까 인조를 비롯한 서인 세력의 친명 배금 정책을 비교해서 배워봤답니다. 특히 이 서인 세력의 친명 배금 정책은 이후에 호란이라고 하는 후금과 조선과의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배경을 맞이하게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개념학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인조반정은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반인륜적인 행위를 빌미로 서인들이 일으킨 사건이죠.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인조가 즉위하였습니다. 인조반정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은 대외 정책으로 친명배금 정책을 시행했죠. 자, 이 부분을 우리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인조반정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배운 부분은 반드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